네, 그럼 믹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요, 믹서의 어, 채널 한 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작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모든 믹서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믹서마다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델마다 다르고 또 회사별로 다르고 그 배치라든가 구성이라든가 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모든 믹서가 다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믹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믹서는 이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믹서는 지금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상세한 것은 내가 어떤 믹서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믹서의 매뉴얼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요 내용만 봐도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거의 사용되는 현재 믹서의 뭐 90% 이상, 95% 이상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공부해 놓으시면 어떤 믹서든지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한 채널에 대한 그 조작부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입력부입니다. 그러니까 믹서의 가장 상단, 가장 위쪽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믹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채널별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거 한 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쪽은 입력부입니다. 그래서 그 입력부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낸 부분에 두 개의 입력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를 꼽는 마이크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라인이라고 써 있죠. 라인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이크는 당연히 마이크를 연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라인은 CD나 악기, 뭐 이런 음향 기기를 연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따로 해놓은 이유는요, 마이크하고 라인은 서로 그 전압의 어떤 범위라고 할까요? 전기적인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커넥터에 장착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인서트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이 인서트는요, 음, 인서트라는 게 어디에 중간에 삽입하다, 넣다 이런 뜻이거든요. 끼워 넣다 이런 뜻인데, 자, 우리가 여기 마이크나 라인단으로 들어오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뭔가 좀 믹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어떤 효과를 주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는 이 인서트 단자에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인서트에 지금 꼽는 데가 하나 있는데요. 꼽는 데가 하나지만 사실은 선은 두 개로 이렇게 이 앞부분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 믹서의 신호가 나가고요. 자, 믹서에서 이렇게 효과기로 나갑니다. 신호가 나갑니다. 마이크에서 들어온 신호가 나가요. 그래서 이쪽 효과기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조작을 하고 그리고 그 효과를 다시 출력을 이렇게 다시 이쪽 그 핀에 또 다른 그 단자 절연된 단자 쪽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호가 나가서 효과를 우리가 적용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말 그대로 효과기를 인서트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잠깐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커넥터가 하나만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커넥터가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커넥터를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처럼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하나는 보내는 쪽, 나가는 쪽, 믹서에서 나가는 쪽이고요. 하나는 들어오는 쪽입니다. 자, 우리가 나가는 쪽을 우리가 send, 보낸다 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쪽은 retur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return. 그래서 send 쪽으로 신호가 나가서 여기서 효과기를 거친 다음에 return으로 돌아오게. 자, 이런 식으로 인서트 단자가 두 개 되어 있는 믹서도 있습니다. 자, 이건 믹서에 따라 다릅니다. 떤 거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 커넥터의 형태가 달라진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용 커넥터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커넥터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겠죠. 네, 이게 인서트입니다. 자, 다음 아래로 좀 내려보니까 이게 팬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팬텀. 자, 여러분 팬텀 생각나시나요? 팬텀? 음, 팬텀은 우리가 컨덴서 마이크일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팬텀 전원, 즉 플러스 48V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눌러주는 버튼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를 쓸 때는 이 팬텀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이나믹 마이크가 아니고 컨덴서 마이크를 쓸 때는 반드시 이 팬텀을 눌러줘야 그 마이크에서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 잠깐 빼먹었는데요. 저기 라인 입력 쪽에 보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버튼은 내가 마이크 쪽에다가 마이크를 꽂았는지 아니면 라인 쪽에 뭘 꽂았는지 어느 장비를 꽂았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라인이 선택이 되고요. 버튼을 안 누르면 이제 마이크가 선택이 되는 그런 라인인지 마이크인지 알려주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요. 가장 아래쪽에 게인이라는 이 돌리는 게 있습니다. 트림이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트림이라는 게 미세 조정이란 뜻이거든요. 예, 미세 조정. 자, 게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게인은 자, 프리앰프의 입력 레벨을 조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 어떤 소리가 들어왔을 때 각 채널에 그 마이크가 서로 다른 그 종류의 마이크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이 말을 해도 어떤 채널로는 큰 소리가 들어오고요. 어떤 채널로는 작은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마이크인데도요. 마이크 모델에 따라서 그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약간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이 개인을 돌려서 이 개인 단자를 돌려서 각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가 어떤 사람이 똑같은 크기로 말하면 같은 크기가 되도록 미세하게 좀 조정을 해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있으면 이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감도가 더 커집니다. 증폭이 더 많이 됩니다. 소리가 커지고요. 이쪽으로 돌리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리를 크게 작게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각 채널에 어떤 밸런스를 맞출 때 사용하는 그 노브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따 나올 가장 아래쪽에 있는 볼륨 조절하는 그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이걸 페이더라고 하는데요. 이 페이더를 0dB에 맞췄을 때 출력이 0VU 근처가 되도록 만드는 게 그렇게 되도록 이 트림을 돌려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트림은 어떻게 조절하냐 뭐 이쪽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보시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페이더를 0dB에 맞췄을 때 우리가 그 소리가 출력이 나오는 것을 어떤 바늘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불빛 같은 걸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한 0VU 정도 근처가 되도록 이 트림이라는 것을 조절을 해주면 그게 모든 채널에 저렇게 맞춰주면은 각 채널의 소리가 이제 똑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 그 1차 게인을 조절을 해주는 게 이 트림 또는 게인 노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퀄라이저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퀄라이저는 크게 하이, 미드, 그리고 로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미드라고 써 있고 로우라고 써 있습니다. 뭐 LO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LOW라고 써도 되고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소리의 주파수별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이퀄라이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파수 여기가 0이고 점점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쪽 높은 주파수, 어떤 소리가 높은 주파수다. 그럼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고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주파수면은요, 귀로 들었을 때 저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주파수는 이제 중간음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내가, 이건 저음이 너무 없어. 이 소리가 저음을 조금, 어, 좀 크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저음 부분의 주파수 게인을, 이득을 이렇게 좀 올려줍니다. 반대로 나는 고음 쪽을 좀 더 높이고 싶어 라고 하면 이 고음 주파수 태역을 이렇게 이득을 증폭률을 쉽게 말해 증폭률을 좀 높여줍니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퀄라이저인데요. 자, 그래서 크게 지금 이 믹서에는 이퀄라이저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요 노브를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좀 더 커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뭐 일반적인 우리 이렇게 나사 돌리는 거 같죠? 다음 중간은 잠깐 건너뛰고요. 로우로 가보겠습니다. 로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자, 로우는 마찬가지예요. 저음을 담당합니다. 이쪽은 저음을 어떻게 높일 거냐, 낮출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음과 저음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저음 부분이에요. 저음 부분. 그리고 이쪽이 고음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위로 가 있는 것은 이게 이제 게인을 올리겠다. 요 아래쪽으로 되는 건 게인을 낮추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음과 저음을 게인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다음 중간음을 보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이퀄라이저에서 미드라고 표시된 중간음 보겠습니다. 자, 이 중간음은 이렇게 아래쪽처럼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더 게인을 크게 하겠다 또는 더 작게 하겠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중간음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몇 헤르츠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미드 부분은 특별히 두 개의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노브는요, 주파수를 설정하는 그런 노브가 되겠습니다. 내가 몇 헤르츠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노브가 이득을 조절하는, 즉 증폭률을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하겠다, 이득을 줄이겠다, 늘리겠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이퀄라이저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믹서에도 이퀄라이저가 달려 있지만 이퀄라이저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별도의 장비로 갖춰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믹서에 있는 것은 그냥 간이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퀄라이저 아래쪽에 보면은 이 오버로드라는 불빛 LED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LED예요. 이 LED에 불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다. 뭐가 좋지 않으냐? 말 그대로 오버로드, 뭐가 오버됐다. 예, 소리가 너무 큰 소리가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로드 LED는요, 믹서의 전격 입력보다 전격 입력이라는 게 규정된 입력이라 이런 뜻입니다. 믹서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규정된 입력보다 더 큰 입력이 들어올 때 불이 켜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네, 그 작은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 지르면 막 찢어지는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버로드에 불이 들어오면 좀 전에 앞에 나왔던 트림 있죠? 트림. 이 트림을 조절해서 레벨을 오버로드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낮춰줘야 됩니다. 자, 이게 그 오버로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림을 조절할 때 또 하나 원칙이 내가 그 마이크에다 대고 그 마이크에 사용할 가장 큰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할 때 굉장히 큰 소리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한번 내봐가지고 그때 이 오버로드에 불이 들어오면 그거는 게인을 좀 줄여야 된다. 트림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자,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 프리 출력, 포스트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시는 PRE, 프리와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리라는 것은 뭐뭐 전이란 뜻입니다. 뭐뭐 전, 뭐뭐 앞 이런 뜻이고요. 포스트라는 뜻은 어디 어디 후, 어디 어디 뒤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가 앞이고 뭐가 뒤냐? 여기 아래쪽에 그 개통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이제 인풋에서 들어와가지고 트림을 거쳐서 인서트도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퀄라이저를 거쳤습니다. 자, 이퀄라이저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게 여기 이제 페이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더가 이제 그 소리 음량 조절하는 부분이죠. 자, 프리와 포스트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 여기 이퀄라이저도 있죠. 프리와 포스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프리 시그널은 이퀄라이저 전단에서 나오고요. 포스트 시그널은 이 페이더 뒤에 여기서 포스트가 나옵니다. 즉 프리와 포스트 사이에는요. 자, 어디다 적을까요? 예, 프리 믹서의 개통도에서 프리와 포스트 이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EQ하고 페이더가 들어가요. EQ와 페이더. 네. 그래서 프리는 입력으로 들어와서 EQ나 페이더를 거치지 않은 소리. 이게 이제 프리에서 나가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같은 경우는 EQ나 페이더를 거친 후의 소리를 우리가 포스트라고 믹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글로 이제 들어보죠. 자, 이런 그 프리나 포스트 두 가지를 이제 옥스 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옥스는 옥실러리의 약자고요. 이건 보조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고 보조라는 뜻이죠. 보조 출력을 옥스 출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 채널에 달려있는 보조 출력 단자를 이제 옥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디다 쓰느냐, 왜 필요하냐? 자, 이것은 각 채널의 소리를 그 연주자용 모니터 스피커나 이어폰, 우리가 이제 연주자들 또 가수들이 귀에다가 뭐 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주를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이제 그 바로 이 옥스 단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기, 아까 인서트에도 효과기가 있었는데 뭐 인서트에만 효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또 효과기는 여러 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효과기 등에 보낼 때 이 옥스 단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는요, 페이더, 즉 음량 조절부죠. 그 이전에, 그리고 이제 이퀄라이저, 예, 그 이전에 신호를 나가는데 그때 소리 크기를 뭘로 할 거냐? 네, 페이더 전에 소리 크기. 네, 이게 이제 프리에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자, 포스트는요, 페이더 이후에 음량 조절이 된 이후에 옥스 신호를 얼마나 크기로 나갈 거냐 하는 게 포스트에서 나가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스 출력이 보통 프리하고 포스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믹서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그럼 이 옥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용도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니터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자, 모니터 출력. 이 모니터가 뭐냐? 우리 이제 컴퓨터 모니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란 것은 우리 믹서에서 음향에서 모니터란 것은 연주자가 반주를 듣기 위한 스피커 또는 이어폰으로 출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니터 출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 꼭 그 연주자가 듣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믹서를 그 관리하는 그 사람, 믹서를 조작하는 사람이 듣기 위한 연주자나 그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가 듣는 그런 소리를 나가는 것을 이제 모니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연주자나 가수는 이 관객이 듣는 소리와는 좀 다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반주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믹서 출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옥스 단자로 출력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출력은 음량을 조절하기 전 이 프리 단자로 출력을 해줍니다. 아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믹서가 있습니다. 믹서의 메인 출력.
메인 출력은 관객용 스피커로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원래 소리의 여러 가지 뭐 효과라든가 뭐 이퀄라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객을 위한 이런 그 처리가 적용돼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그 엔지니어라든가 또 연주자들은 이런 관객이 듣는 소리와는 그 처리가 되기 전에 소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전인 이 옥스 단자로 프리 옥스 단자로 출력을 해줍니다. 이것은 연주자용 모니터 스피커나 또는 헤드셋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용도로 옥스 단자가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그 개통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옥스가 여러 개인 그런 믹서의 일부입니다. 자,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데는 이제 옥스 단자가 뭐 하나밖에 없는데요. 믹서에 따라서 대형 믹서는 옥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옥스가 4개가 있네요. 옥스 1, 옥스 2, 옥스 3, 네, 옥스 4 이렇게 4개의 옥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옥스 지금 여기가 채널 지금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 옥스는 한 채널에서 그 채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옥스로 보내는 것은 다른 채널 것까지 다 합쳐져서 다른 채널의 옥스까지 다 합쳐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4번, 5번 채널이라면 이런 식으로 각 채널의 옥스 1으로 나가는 것은 다 한 군데로 가게 됩니다. 자, 보면 이걸 다 조절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수가 듣는 모니터 스피커로 보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스 단자로 나가는 것은 전부 모아서 이거는 기타 연주자에게 반주로 듣게 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옥스 단자로 나가는 것은 드럼 연주자에게 듣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될 반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옥스 단자를 통해서 그 각 연주자들이 원하는 소리, 듣고자 하는 소리로 이렇게 내보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옥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 프리 말고요. 포스트 다 그 페이더가 적용된 이후에 그 옥스 단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펙터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간 효과를 주는 이펙터. 자, 공간 효과라는 것은 마치 소리가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것처럼 나는 것을 공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펙트는 잔향기들이 있는데요. 이 잔향기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소리가 울림. 네. 그 소리가 우리 그 노래방 같은 데서 보면 보통 뭐 에코더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 부르면 뭔가 그냥 내 생소리 나오는 것보다 약간 소리가 울리면은 좀 뭔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그렇게 소리를 울림을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잔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노래방에서 뭐 에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에코가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여러분 노래 불렀을 때 소리가 울리는 것은 잔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향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네, 이런 그 잔향기와 같은 공간 효과를 주는 이펙터는 음량이 조절된 이후인 포스트 옥스 아웃풋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소리가 다 이제 조절이 된 다음에 결국은 이게 스피커로 나가게 되는데 이 스피커로 나갈 때 미리 내가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아주 작은 공간에 있는데도 큰 공간에 있는 것처럼 울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프리에다가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포스트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을 한 그 경로를 보면요. 먼저 포스트 옥스 아웃풋에서 이펙터로 들어가서 이펙터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다시 옥스 리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자, 여기 드라이 시그널이라는 게 우리 믹서에서 들어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음이죠. 마이크의 원음, 원래 소리. 이 소리를 소리가 울림이 너무 적다. 조금 울림을 더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중간에 있는 이게 효과기가 되겠습니다. 또 뭐 울림 효과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효과기인데요. 이걸 어디에 꼽냐면 이 옥스 단자에 꼽습니다. 이 옥스 샌드에 꼽고요. 그리고 출력을 옥스 리턴에 꼽게 되고 그리고 그걸 원래 신호와 이렇게 더해주면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신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에
꼽는 이제 옥스 연결도 있습니다. 자, 실제 믹서에서 그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믹서가 있는데요. 어, 옥스 단자가 여기 보시면요. 이게 프리 옥스 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펙터가 적용되기 전에 이펙터가 아니죠. 그 이퀄라이저와 페이더 전에 나가는 신호, 그 신호를 이제 여기다 꽂아서 여기에 이제 뭐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뭐 헤드셋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게 되겠죠. 이곳이 이제 프리 옥스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포스트 옥스 샌드입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EQ나 페이더가 적용된 후에 신호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효과기를 거쳐서 다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옥스 리턴. 네, 리턴은 이 포스트로 나간 신호가 처리가 돼서 이 옥스 리턴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 옥스 단자의 위치라든가 또 뭐 커넥터의 그 어디에 위치했냐 이런 것들은 다 믹서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건 지금 이 믹서는 위쪽에 있지만 믹서에 이렇게 옆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믹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 다르더라도 다 옥스라는 말로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 거기 이제 찾아가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